속에서 열을 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열 받을수록 자기도 같이 화를 내주는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최진표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민 KBS 사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한 날 72명의 인사 발령이 됐고요. 주진우, 체육 등 주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바뀌거나 프로그램 폐지됐습니다. 저는 방송하러 가서도 몰랐어요. 체육 씨 매부쇼 더 라이브? 그게 폐지됐다는 것 자체를 몰랐었고. 방송하러 가셨었어요? 네, 내가 KBS 라디오 하러 갔는데 오. 공간에 딱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경축, 더 라이브, 시사 교양 프로그램 1위, 시청률 1위 오. 이렇게 써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붙여져 있길래 야, 최혁 씨는 이것도 잘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좋겠다. 그리고 갔거든. 근데 이미 잘렸다는 거예요. 이미 폐지됐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너희 변호사는 아직 안 잘린 거네. 그날 안 잘렸으면 이제 잘리겠지. 그 댓글이 쫙 나왔어요. 니네 오늘 잘리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애써 그 댓글을 안 봤으나 오늘 잘릴 거네. 니네가 잘릴 거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 안 잘렸는데 그래도 해야 될까? 그래다가 지금 그 제작진은 다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난 사실 그 당시에 주진우 씨가 어떻게 교체가 됐는지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만 듣고서는 이거 방송법 위반이다, 절차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확인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상황이 좀 더 심각했었던 거더라고요. 자,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요, 사장이나 경영진이 물론 이제 절차에 의해서 진행자를 바꿀 수 있어요. 뭐 진행자는 영원히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가능하지만 네. 이렇게 무슨 뭐라 그랬는데 점령군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점령군처럼 어느 지역에 점령을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꺼번에 다 바꿔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송법이 위배될 뿐만 아니고요. 편성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하고 사측, 사장하고 2022년인가 아마 만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KBS가 자체적으로 편성규약을 만들었어요. 편성규약이라고 하는 건 노측과 사측이 합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의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진행자를 교체하고 제작의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약간 변경할 때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측이 원하는 사람을 꽂아 앉히고 있는 사람 잘라내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진행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내에서 그 기자들이 뉴스 진행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해요.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요. 자체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KBS는 아니지만 다른 방송사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그 앵커 지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 지원한 사람들을 다 테스트해요. 그래가지고 점수 내서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앵커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네가 좋으니까 네가 해. 너 그래 일 잘하네.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적으로. 근데 이번에 보세요. 심지어 사장이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에 이미 다 얘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하고. 사람이 임명되기도 전에 네. 이미 제작본부장을 자기네끼리 뽑아놓고 그렇죠. 그 사람이 전화하고. 전화로 탁탁탁탁 시킨 네.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 정말 100번 양보해서 교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장이 임명되고 정식 절차를 통해서 노조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돼요. 그래도 뭐 물론 비판이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오기도 전부터 월요일 날이 출근 날인데 그 전날 전화해서 당신 이제 그만두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박민 사장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던데요. 아 자기는 모른다 하겠지. 근데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책임을 밑에 져야 될 거 아니야. 실무자가 했다는 그러니까 거겠죠. 밑에 실무자가 일단 박민 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왜 그런 식으로 해? 당신 잘못했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박민 사장이 취임하기 전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럼 해야지. 아니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러면? 그쵸.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무책임한 어쨌든 본인은 몰랐대잖아요. 걔네가 미안하대잖아요. 뭐 누구한테 그동안 미안해? 편파적으로 해서 명확하게 미안하대잖아요. 뭐 누구한테 미안해 지금? 나는 누가 이렇게 미안해하는지 알아. 일단 나에게 미안한 건 아니었어. 저는 노영희 변호사 하다가 제가 먼저 잘렸거든요. 노영희 변호사는 계속하고 지금도 안 잘렸잖아. 아, 주진이 라이브를 잘렸었어요? 네. 아, 그게 친하신 거예요 거기하고 친하신 건 아니죠? 내가요? 네. 나는 주진이 씨는 절대 안 잘릴 줄 알고 충성을 다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잘리는 걸 보고 아, 권력은 유연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KBS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1위가 더 라이브라고 하는 체육 시간의 맞아요. 프로그램이었대요. 네, 난 사실 옛날에 내가 몇 번 나갔을 때는 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잘 보지를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시청률 좋은 프로그램을 잘라요? 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요 정말로 방송국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청률 1위인데 왜 자르는 시청률 거를 1위를 왜 잘라? 잘하고 있는 방송이잖아요. 갑자기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빼버려요.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를 들면 정말 시청률이 안 나오고 뭐 별로 광고도 많이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고. 제 2TV로 넘겼거든요. 1TV 하다가 2TV로 넘겨서 잘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갑자기 하차를 시킨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결국 정치적 입김이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라이브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출연자들 보세요. 진보 보수 다 나와세요. 그렇잖아요. 네, 그 김병민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보수 인형 있는 근데 분들도. 왜 그 프로그램 특히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아, 인기가 높으니까 더 없애는 거예요. 인기가 높은 걸 왜 없애요? 인기가 높게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인기가 높은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 더 라이브 초창기에 이게 4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그 처음에 했을 때 오밤중에 할 때 네, 오밤중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지금도 오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까지 인기 많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1년인가 헤매다가 점점 쌓여가지고 지금의 이제 1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제작진과 패널들과 출연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쏟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없애버려? 이유도 없이? 1등을? 왜? 자기들한테 그렇게 불리하니까. 뭐가 불리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여론이 불리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이제 본인들 판단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뭐 특히 편파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슈 자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대통령의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뉴스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들 입장에서는 그때 이슈가 되는 이슈를 다루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론이. 그러면 대통령이 어디 순방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뭐 정책을 냈는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정책 냈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예컨대 오송 참사 또는 뭐 예컨대 잼버리 이런 것들은 다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걸 가지고 왜 이슈 다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정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언론이 해야 될 원래 사명인 정권에 대한 비판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안 다루는 거잖아. 그러면 피해가는 거고. 그냥 평범한 거 얘기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불공정 편파 보도해서 잘못했다고 박민 씨가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그 얘기했거든요. 네. 박민 사장이 불공정 편파 보도라고 불려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뭐 보도하는데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번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KBS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얘기되고 있는 본인들 생각하기에 불공정 편파 보도라고 주장했던 게 검언유착, 고 장자연 사망 관련 윤지호 보도, 생태탕 의혹 보도, 김만배 녹취록 보도 뭐 등등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을 보도했을 때 오히려 KBS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 4년 연속 압도적 신뢰도 1위, 압도적 신뢰도 1위를 달성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편파 보도라는 게 아니에요. 신뢰도가 1위라니까요. 신뢰도가. 근데 왜 자기네가 뭘 편파 보도했다고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굴러 들어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KBS 박민 씨는 굴러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멤버예요? 어쨌든 아니잖아요. 그분 어공이잖아요. 지금 이 KBS 입장에서 보자면. 뭐 이제, 근데 왜 그분이 기존에 했던 KBS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1등이었는데? 그 1등이 잘못했다는 뜻인가? 그런가 봐. 아, 1등은 싫어하나? 1등을 안 해봐서 다 그런가? 1등을 싫어하나 보지. 라이브도 1등을 안 해봐서 1등이니까 그런가 보다. 싫어하고. 그럴 수 있겠네. 다 싫어해. 그냥 1등 하지 마. 존재감 없으라는 거야. 나도 1등을 못 해봤기 때문에 또 갑자기 공감이 되네, 팍팍. 공감이 1등 못 해본 사람들끼리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1등 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뭔가 편파적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권력이 돌봐주는 느낌이 탁 나고 이런 게 있죠. 네, 상당히 갑자기 막 비판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비판점을 공감을 하고 왜 이러세요? 아니, 나 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정말 황당무계한 게 오히려 KBS는 그동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 4년 연속 압도적 신뢰도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게다가 전 요즘에 미디어 환경은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무색무취하게 기계적으로 A 한번 얘기했으니까 B 얘기하면 되고 C 얘기하면 이거 안 돼요. 본인들도 다 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진실과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알려주는 게 요즘에 필요한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런 언론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스스로가 포기하고 버리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한데. 어쨌든 박민 사장, 그러고 나니까 KBS 뉴스 첫 뉴스가 뭐였어요? 정말 무슨 기관지 보는 듯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예전에 땡전 뉴스라고 예전에 땡 무슨 뉴스 있었어요. 전두환 때 땡전 뉴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뉴스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가 나와. 맨날 대통령 얘기만 해. 첫 번째 아이템이 항상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뉴스 땡전이라고 땡 그랬어요. 9시 땡 하면 전시가 나온다고. 자, 박민 사장 취임한 첫날 KBS 뉴스 첫 뉴스 9시 뉴스의 첫 얘기는 한미 국방장관 북핵 공동대응이었습니다. SBS와 MBC는 윤정부 주 최대 69시간 노동 개편 무산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속도 경쟁 자제예요. 이거 그냥 속보 내지 말아라. 딴 데서 한다고 하지 마 이거예요. 익명 보도 자제. 이거 좋네. 익명 보도 자제. 팩트 체크 활성화, 정정 보도 전면 배치 등을 대책으로 내셨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앞으로 KBS 잘 되겠네요. 뭐가 잘 돼요?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일단 자 보세요. 그 뉴스의 맨 첫머리에 보도되는 건 보통 이 순서를 정하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먼저 하고 두 번째 하고 이럴 때 항상 기준이 되는 뉴스의 가치예요. 이 아이템이 이 뉴스가 그날이 제일 중요한 이슈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SBS나 MBC는 첫 뉴스로 뭘 전한 줄 아세요? 69시간. 윤석열 정부의 69시간 노동 개편 무산 요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다루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지극히. 근데 KBS만 한미 국방장관 북핵 공동대응 이거 뒤에 빼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보도할 이유가 뭔 거예요, 대체? 이것도 되게 좀 황당했죠, 솔직히. 황당하죠. 북한이 뭐 한마스씩 공격하면 우리도 하겠다. 아니 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 북한이 하마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들을 판단을 조금 흐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공격 오면 우린 당연히 대응 안 해요. 그러면 아니 그걸 뭘 중요한 얘기라고 아니. 이미 다 매뉴얼에 있어.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는 반격한다. 원점 타격한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안 써있어도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걸 뭘 그러니까 얘기하냐고 하마스식 어쩌고 저쩌고를. 그러니까 결국은 긴장 관계만 높이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 한반도 평화에 좋으냐도 문제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 가치를 잘못 판단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무슨 국정 홍보 수단도 아니고 KBS가 공영방송이라며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관심 갖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대통령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서 이게 혼란이 주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았어요. 69시간 문제는 한번 툭 던져놓고 논란이 많고 비판이 많고 쑥 집어넣었던 걸 다시 꺼낸 거잖아요. 지금 유연화하겠다고. 그럼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이슈잖아요. 이게 첫 번째로 가야 되지. 한미 국방장관 회의한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뒤에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이슈도 없었고 거기는 늘 하던 얘기 하는 거고 한미 공조 강화하자고 했고 그건 뭐 늘 하던 얘기 아니에요? 그걸 첫 번째 아이템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고 두 번째 자 보세요. 속도 경쟁을 자제한다. 뭐 좋아요. 속도 경쟁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도 경쟁 안 할 거예요? 언론사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보도하면요. 그건 뭐가 연관돼 있어요? 경영과 연관돼 있어요. 이번에 KBS 사장 자르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삼았던 게 뭔지 아세요?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잘랐어요. 그리고 박민 사장 안 친 거예요. 실제 경영을 잘 못한 건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논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럼 공영방송이 경영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수익을 올리는 게 목표는 공영방송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지. 두 번째 익명 보도를 자제한다 그러는데 물론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이러면요 고발 못해요 아무도.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고발하는 사람이 이름 다 대고 해요? 피해 당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쵸. 제보하는 사람들이 익명을 해야지. 제보한 사람들 이름 다 밝히면 그 사람들 그 조직으로부터 당할 피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내가 얼마 전에 큰 사건 하나를 내가 제보하면서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본인이 제보를 했어요? 네. 다 아는데 노영인 줄? 네, 그래서 그럴까봐 조심히 익명으로 제보했는데 문제는 그게 엄청나게 큰 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전화 왔잖아요 나한테 공정위에서. 뭐라고? 이거 어떻게 알고? 익명으로 해도 익명으로 누가 했는가? 했는지 알아. 근데 이거 공표를 하냐 안 하냐 문제지. 근데 이거 돈 받을 수 있다 너.
이렇게 아. 사례금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그래요? 금액이 꽤 컸어요. 사례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나보고 이거를 이러면 공개를 해도 되냐. 공개하면 돈을 주고 공개 안 하면 돈 안 줘요? 익명 제보자는 돈을 못 받으니까. 그것도 이상하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난 그래도 싫다. 싫다. 익명 제보하고 나 그 돈 포기한다. 돈 포기한다. 그래서 그냥 안타깝게 그러니까 적이 있었어요. 익명 보도를 자제한다니 겉으로 보긴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돈도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의 비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익명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고. 근데 그거 자체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못해요 그러면. 권력기관에 대한 예를 들면 제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 다 못해요. 대고 하면 네.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팩트체크 활성화도 그래요. 이 팩트체크 활성화하고 정정 보도를 전면 배치한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는데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법적인 기관처럼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의혹이 있고 의혹을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을 때는 보도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그게 잘못된 보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명백하게 거짓이고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도 보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볼 때 근거 자료를 봤을 때 충분히 의심 가능하다고 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론도 제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게 돼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언론이 감시의 기능과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언론의 기본적 사명자를 못하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언론의 비판적 기능에 족쇄를 물리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박민 사장은 KBS 방만 경영으로 적자 위기가 심해졌다 이러면서 30% 임원들의 임금 중 30%를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공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에 따라서 제작 순번이나 승진의 유리아들을 바꾸겠다. 구조조정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다만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임금 삭감하고 예를 들면 그 고위직들에게 그런 분들에 대해,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고위직들이 최소한 연봉을 2배 이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봉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나가면 2사람, 3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보직이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냥 그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저는 뭐 KBS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언론사들은요, 최근에는요, 인력 엄청나게 줄이고요. 요즘 이제 기계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예전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 카메라 기자, 그다음에 펜 기자, 그래서 펜 기자, 그다음에 조명 드는 이제 사람들, 이게 한 팀이 가면 기사까지 하면 최소 4명, 5명이 가요, 취재하러.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언론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한 명이 가서 다 해요. 본인이 카메라 들고 와 찍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 리포트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편집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걸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KBS는 원래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뭐 준 공무원처럼 그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정년까지 다 마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변화한 미디어 시장과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KBS에 일하는 분들도 일정 부분 조직을 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거긴 동의.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연공서열을 파괴해서 능력에 따라 제작 순번이나 아니면 승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은 승진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자기 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노조와 함께 합의해서,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명하게 승진이나 아니면 고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박민 사장의 이런 주장이나 이런 행보는 결과론적으로는 내 맘에 드는 사람은 내가 그냥 잘 그럴 수 챙겨주고, 있다는 내 맘에 거죠. 안 드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싹싹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름 없사님께서 이분들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나 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 직장 잘 다니던 거 하루아침에 절차도 없이 책상 빼고 해고 처리하는 장면 많이 나오던데 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사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언론여주 KBS 본부에서는 박민 사장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방송법 위반과 단체 협약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긴급 공정방송 추진위원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잘 될까요? 잘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법적 처벌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법적 처벌까지 가게 되면. 그리고 현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단체 협약이나 편성 규약을 위반하는 것은 노동법 기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노사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네. 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 규약에 보면 31조에 제작진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바꿀 때는 반드시 제작진과 사전 합의하게 돼 있어요. 노조와 그렇죠. 합의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노조위원장한테 미리 통보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고 하면 편성 규약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방송법 4조는 방송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방송국의 편성이나 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방송법 4조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정현 전 그 홍보수석 있잖아요. 박근혜 네. 정부 때. 그분도 처벌받았거든요. 이 법 위반 때문에. 그래서 법조항의 규정에서 저는 그러니까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방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공방위가 거의 모든 언론사에 노조하고 그다음에 사측이 합의해서 공방위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방위를 열어서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KBS 박민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제작진들이나 아니면 그 출연자들을 교체하고 있잖아요. 네. 진행자들을.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뉴스타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뉴스타파의 그 김만배 인터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줬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있었죠. 그 관련된 내용. 이것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과징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MBC에 과징금 가중 처분을 내리고 MBC에 대해서는 감경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JTBC에 대해서는 감경 처분이 됐어요. 네. 왜 그랬느냐? 인용 보도가 논란이 된 후에 JTBC는 즉각 사과했다는 거죠. 미안하다, 우리 잘못이다. MBC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거가 진상 규명이고 이것이 올바른 겁니까? 아니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JTBC가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거기에 근무하다가 이제 뉴스타파로 간 기자가 있어요. 네.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얘기해도 봉지욱 기자 말하는 봉지욱 기자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기자에 대해서 비판적 보도를 했고 그 반성한다, 사과한다 이런 기사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해주니까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경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해서 제가 똑같다고 표현하는 건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김만배 씨가 뭐 얘기했던 내용 중에 커피 타준 문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언론사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처벌한다면.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맥락이나 내용 중에 커피를 누가 타줬냐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정정보도를 하게 하든지. 그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다른 전체 내용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아니 커피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타줬다고 해서 그 다른 내용까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김만배 씨하고 신앙님 그 녹취록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됐잖아요 지금. 네. 수사도 진행이 안 됐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사 입장에서 녹취록을 입수했어. 녹취록 입수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건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야. 그럼 보도하는 거지. 그거 네. 보도 안 해요 그러면? 아니 그 수사 끝날 때까지 보도 안 하면 대선 후보 검증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최근에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도 지사였죠. 국정감사장에서 기억나시죠? 네. 돈다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그 법원에서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걸 보도한 처벌해야지. 박정희 처벌해야지. 안 같이. 하잖아요. 그럼 TV조선이나 채널A나 다 했잖아요. 그 보도. 그거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이렇게 불공정하게 합니까? 하려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만배 신앙기 녹취록. 그러니까 현 대통령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처벌하고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라 살리자님께서 커피 타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사를 무마하고 봐준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본질은 피해 나가고 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한 거, 그 다음에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그 다음에 MBC PD수첩, JTBC 뉴스룸 이런 곳에서 지금 했다는 거예요. 인용 보도를. 네. 그래가지고 MBC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기준인데 거기서 가중돼가지고 왜냐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가 돼도. 그래가지고 4,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를 받았고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KBS 뉴스9은 그냥 3천만 원 그대로, MBC PD수첩은 1,500만 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JTBC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YTN 뉴스타파 보도에 앞서서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했던 보도는 2천만 원,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YTN 뉴스가 있는 저녁도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작 뉴스타파는 어떻게 됐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고 주장되는 그 뉴스타파는 과징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 제재를 안 받았어요. 걔네들은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걔네들이라뇨? 왜? 왜? 방송국이 아니니까. 아. 왜냐면 방심위는요
인터넷 방송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지금 방송국이 아니고 인터넷,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심위가 제재하는 대상은 네. TV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지금 이제 YTN은 PP라고 그러거든요. 네. 등록된 언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뉴스타파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가짜뉴스 뭐 그 심의센터인가요? 뭔가 뭐 네네. 신속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튜브까지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인터넷 언론사까지 하겠다고. 네. 근데 사실은 유튜브는 사실은 그 범위 안에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안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가요. 왜냐면 유튜브나 인터넷 인터넷도 언론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는 인터넷 언론사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보통 이제 그 언론사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유튜브는 언론사 등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마토 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근데 우리 언론사예요. 거기는 언론사인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는. 유튜브는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원래는요.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 그 방심위의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최근에 그걸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그 아이템은 없는데 그래서 방심위 직원들이 성명을 냈어요. 네, 어제 150명이 성명됐어요. 네. 그거 못 하겠다고. 나 발령내지 말라고. 가짜뉴스가 대체 뭐냐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언론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걸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세게 하라는 뜻입니까? 아직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물어보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규정에도 없는 걸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심의 범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동관에게? 아니면 박민에게? 방심위원장에게. 류혜림에게? 유희림. 네, 류혜림. 위원장입니다. 자, 좋아요. 우리 또 최지문 교수를 위해서 내가 주제 바꿔드리겠어요. 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단독으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 철회가 되냐 안 되냐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회에서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철회를 받아줬고 국회의장도 사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맞아요. 넘어갔는데 국민의힘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고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죠. 저는 이제 막으려고 그냥 온갖 수단,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그걸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면요. 국회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은요. 국회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특별히 거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헌재 구성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헌재 소장이 지금 예, 수장도 그렇고 지난번에 있던 분들은 좀 진보 성향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네. 지금은 이게 많이 물갈이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뭘 어떻게 같아요? 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어떻게 안 해요? 될까 과연? 되면 이제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아무리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의 권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철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회법에 24시간 발의 올라간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까지 맞아요. 하게 되어 있기 하게 돼 때문에 있죠. 24시간 전에는 사실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게 국회의 그동안의 해석이었고 관례였고 이랬단 관례였죠.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낸 거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보수적인 그런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받아들여주기 어렵지 않겠냐 이래서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은 11월 30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 처리 시한도 지금 앞당긴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처리와 더불어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원래는 12월 27일 정도 예정돼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대통령이 있어요. 거부권 행사하면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러면 비난이 엄청나겠죠. 자기 엄청나죠. 와이프에 대한 건데 못하게 한다. 맞아요. 게다가 지금 쌍특검 법안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려놓은 거 플러스 이번에 민주당에서 김영철 검사가 이제 이 김건희 씨를 많이 봐줬다라고 하면서 얘기 올리는 그 특검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뭔가 하기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그 욕을 얻어먹어도? 네.
이해상 반응이고 막 이래도? 원래 그러잖아요. 언제 그런 신경 썼나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게 하면 이제 비판이 있겠죠. 그리고 네. 저는요, 또 하나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 뭐요? 자, 보세요. 이 정치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장제원이라고 하는 사람, 장제원 의원. 네. 그게 어떤 일이란 줄 아시죠? 네. 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버스 92대 4,200명. 네. 그래가지고 나 서울 못 가. 알량한 정치 생명 연장 필요 없어. 거기다 더 본인의 SNS에 교회에서 간증한 걸 올렸어요. 그래요? 안 보셨어요, 그거? 안 봤어요. 그거. 거기에 보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하고 이제 갈라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또 나서가지고 함부로 기강을 바로잡게,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이거는? 이건 혁신이한테 얘기한 거야. 혁신이한테. 왜냐면 혁신이에서 자꾸 가라고 그러잖아. 인요한 혁신이에게. 네. 그러면 전면전이 선포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네.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 나온 건 장제원 의원 땜이라고 생각해. 장제원 의원이 앞장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고마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보세요. 네. 이게 이제 공천에 영향을 미치겠죠. 본인은 그쵸. 안 나간다고 그쵸, 버텨. 그쵸. 그럼 분열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 얘기는 이준석이 신당할지 안 할지는 의문이지만 이준석 신당은 하겠죠. 신당 근데 안 만약 하면 그렇게 안 되겠죠. 되면 12월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자 특검 법안이 됐어. 거부권 행사한다고 쳐. 국회에 다시 와. 200석이면 돼요. 몇 명만 돌아서면 돼. 20명. 네.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모아줄 수 있겠군요. 그렇다니까. 야, 이거 익명이잖아. 익명이죠. 익명 투표잖아. 왜냐면 이거 인사와 관련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볼 때 반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국민의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네. 그들이 익명으로 편하게 의사 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천에 탈락하거나 중진들만 나가라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총선에서 소심한 복수를 하겠네.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을 때 총선에서 올 후폭풍을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당의 일부가 돌아설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건 지켜보시죠. 한번. 저도 뭐 비슷한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 최 교수님만 하는 건 아니고 많은 그래요? 분들이 하고 나만 당연하죠. 신박하게 하는 줄 알았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알겠어. 비롯해서. 왜 물어봐? 나한테 저를 그럼. 포함해서. 본인이 얘기해 그러면. 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